자동차 회사가 내연차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전기차를 강제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미래에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기차는 노후해지고 폐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배터리 엄청난 시장에 몰려온다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 발생 예상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전기차의 어떤 보급 속도와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전 세계 16만 대였는데 2040년대는 4,425만 대가 예상됩니다. 결국은 이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연간 1억 대 봤을 때 반 정도는 2040년도에는 폐배터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 2차 전지를 쓰는 전기 선박, 전기 항공기, 건설 장비, 스마트폰, 전기 오토바이, 전기 공구 등 로봇, 기타 부분에서도 2차 전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전기차의 어떤 폐배터리와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의 2차 전지 폐배터리를 감안한다고 그러면은 2040년도에는 300조 시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유로 머티리얼에서 현재 리사이클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2% 마켓시를 가진다고 그러면은 2030년대는 6천억 매출, 2035년에는 3조, 2040년대는 6조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유럽 모트리아에서는 리사이클의 전처리 및 후처리도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한국,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지역의 공장 건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은 전기차의 어떤 전환 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전기차가 보급되다고 봤을 때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생태계 구성들을 보면은 결국은 채굴, 배터리 소재, 셀 구성료, 생산, 배터리 셀 조립, 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 생산 그리고 리사이클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순환된다는 거죠. 폐배터리 발생률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점 수거센터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폐차장에서도 수거를 하고 또 보험회사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계에서도 이제 그 배터리가 발생하겠죠. 폐배터리가 또 생산을 하면서 또 일정 부분 이제 그 폐배터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수율 문제 때문에 불량품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또 배터리 제조업체에서는 제조 공정 스크랩이라든지 불량품이 많이 이제 발생하죠. 그러면은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폐차 시장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40년대는 4,425만 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폐차 발생량이 중국, 유럽, 미국 순으로 되겠지만 일정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아시아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가 많습니다. 가방 의류 제조 도소매도 있고 또 여성용 이제 그 어떤 옷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랜드도 있고 유로 머티리얼도 있습니다. 에코랜드는 폐기물 처리 매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머티리얼즈는 배터리 재활용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 메탈스 지분을 작년 여름에 63억 5.18%를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아쿠아 리파이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쿠아 메탈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입니다. 아쿠아 리파이닝 기술은 블랙매스를 전기도금을 통해서 고순도 메탈을 추출하는 겁니다. 즉 이제 순도가 가장 높은 이제 그 원자재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을 직접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물의 어떤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화학물질이 이제 95% 감소를 하고 탄소 발생도 96% 감소합니다. 그리고 고순도 금속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쿠아 메탈스는 이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많은 물량이 이제 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 도금 리사이클 방식은 이제 현재 초창기로서 매우 친환경적입니다. 폐기물이 굉장히 적습니다. 탄소 발생도 적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적재산권으로 특허로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가장 높습니다. 고순도 금속 생산, 폐기물 발생이 매우 적고 토지 물 오염이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폐배터리의 리사이클 부분에서 습식과 건식을 제치고 게임 체인저로의 어떤 역할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전처리 공정에서는 블랙매스를 생산하고 후처리 공정에서는 금속 원자재를 생산합니다. 아쿠아 메탈스 공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코랜드에서는 원재료를 확보하고 유로 머티리얼에서는 전처리 공정을 해서 블랙매스를 생산합니다.
그걸 가지고 후처리, 아쿠아 메탈셀 후처리를 담당을 하는데 아마 유로 모텔리아에서 일정 부분 이제 미국의 레바다주에 있는 아쿠아 메탈을 수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후처리 공정도 유로 모텔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유로 모텔에서는 전처리 후처리를 다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데가 성일 하이텍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2,7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483억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IS 동서 자회사 IS TMC에서 매출액 1,000억, 영업이익은 276을 기록했습니다. 세비캣은 매출액이 481억, 영업이익이 100억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는 업황이 굉장히 좋았죠. 올해는 이제 업황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고가 기준을 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성일 하이테크는 2조 3천억 정도 됐습니다. 세비캣은 9천억 정도 됐었죠. 그래서 유로 모테리얼도 8,000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이제 24,000톤을 한다고 그러면은 6천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최소한 10%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결과가 좋다면은 영업이익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뭐 4천억에서 뭐 조 단위도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 폐배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전기차 전환 속도가 많이 빠르고 있고 2025년부터는 이제 고속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폐배터리도 5, 6년 뒤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럽 같은 데도 이게 그 수질 오염이라든지 환경 오염 이런 차원에서 배터리법에서 배터리 핵심 원료 재활용 의무화 비율을 대폭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6년도에는 니켈은 15%, 코발트는 26%, 리튬은 12%까지 이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는 이제 그 2007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속 성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유로 모티리아의 자회사를 통해서 리사이클 부분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처리와 후처리를 다 같이 가동한다 그러면은 매출도 조 이상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DS 단석이라고 최근에 이제 상장된 폐배터리 또는 뭐 이제 그 플라스틱 또 이런 바이오유 이런 게 이제 그 취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폐 리사이클 부분이 작년에 이제 군산에 공장을 건설해서 올해 아마 시운전을 해서 봄부터는 아마 본격 가동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리튬 이제 그 배터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원재를 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양극재, LFP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려고 그러고, 또 리사이클 원료를 가지고 NCM 전구체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원재질을 가지고 양극재와 전구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원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M 플러스에서도 이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원자재를 가지고 양극재와 NCM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7년부터 2024년도까지 그 유로의 박스 월봉 차트를 보면은 1,000원에서 4,000원의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25일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가는 12,900원, 최고가는 14,800원을 기록한 후 주가가 이제 1,000원에서 4,000원대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로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차트로 보면은 모든 이제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한다는 것은 만나고 있죠.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은 61선이 121선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1선 현재 1월 11일 기준으로 하면은 2,571원, 121선은 2,820원입니다. 즉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은 61선이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제 골든 크로스를 예상해 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보시겠지만은 이평선이 수렴을 했습니다. 화살표 보시면서. 그러면서 61선이 121선을 이제 올라가면서 골든크로스 발생하고 주가가 이제 한 20%, 30% 올랐습니다. 주요 국가 내연기관차 판매 급절을 보면은 대충 이제 2030년에서 2035년도입니다. 결국은 2035년도에는 내연차가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서울 증권경제TV 유튜브에서 이제 인용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이나 유럽연합이나 미국이나 모두 이제 전기차 부분에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올해 전기차의 어떤 신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24년 상반기에는 29종, 2024년 하반기에는 24종 신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신차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내연차를 이제 압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차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를 보면은 이제 광산을 개발해서 그 원료를 가지고 소재, 배터리,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 그리고 이거 이제 리사이클 부분 해가지고 생태계 완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야드 트랙터라든지 로봇, 항공기, 드론, 굴착기, 전기 선박, 전기 요트, 농기계, 그 다음에 UAM, 전동 공구, 전기 자전거, 뭐 이런 부분, 건설 장비, 이런 부분에도 2차 전지가 씁니다. 결국은 자동차가 가장 크겠지만은 이런 부분에도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리사이클 부분은 환경 오염 차원에서, 그리고 도시 강산 측면에서 향후에는 굉장히 이제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SENE 리서치에 의하면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30년 70조, 2040년 230조, 2050년 6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폐배터리는 금속이 원자재가 있습니다. 니켈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인간에도 좋지 않고, 또 환경 오염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농산물에도 영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질 오염이나 바다 오염, 토질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리사이클하고 친환경 쪽으로 이제 관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어떤 원자재가 싼 게,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싼데, 결국은 어느 부분은 환경에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중국산은 많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폐배터리가 향후에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가 이제 고속 성장한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배터리 사용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리사이클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런 관련 주식들은 굉장히 이제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면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배터리는 환경에 해로울 수 있는 많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가 토양에 버려지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되면 토양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은 다양한 화학 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오염 물질로는 납, 카드뮴, 수은, 아연 등이 있습니다. 폐배터리의 유해 물질은 토양으로 침투하여 지속적인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물과 식물에 영향을 미치고, 식물을 통해 음식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토양은 지하수와 인접한 지역에서 지하수 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배터리는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거나 특정한 수거 프로그램을 통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양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폐배터리를 리사이클한 후 폐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폐배터리를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환경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 과정은 전기분해, 건식 및 습식 처리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탄소 배출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기분해는 폐배터리에서 유용한 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폐배터리를 전기적으로 분해하여
금속 부분을 분리합니다. 이로써 금속은 재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자원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식 및 습식 처리는 폐배터리를 특정 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는 폐배터리의 유해 물질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탄소 배출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사이클링 과정에서는 환경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리사이클링 업체에서 적절한 환경, 관리 및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